네,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펙 정상회의 주관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우선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금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가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네, 연결, 혁신, 번영이 이게 지금 금년의 에이펙 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에이펙 주제를 어떻게 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준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한 그 회원국들 간의 그 핵심 성과로 하나가 얘기가 되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기후 변화 관련 대응들, 그리고 인구 구조 그 변화 대응들, 이런들에 대한 이런 쟁점들에 대한 이 성과를, 그동안의 성과를 이미 진행이 됐죠. 네, 1년 내내 회의를 했죠. 네. 예, 흔히 세솜이라고 얘기하는 그 최종 고위 관리 회의에서 일단 한번 점검을 했고요. 네, 어제와 오늘 이제 외교통상 합동 관료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일단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얘기할 의제들과 각국의 입장들이 조율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내일하고 11월 1일까지 정상회의, 이제 각 에이펙 회원국의 이제 각급 정상들이 모두 회동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이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담은 경주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공식적인 에이펙 행사 이외에 에이펙 행사 중에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양자 다자 회담이 그동안에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에이펙 CEO 포럼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CEO 포럼이라는 게 에이펙이 국가 간 협력이긴 하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협력과 그리고 그렇습니다. 공동 번영을 위하려면 민간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CEO 포럼들 중에서 가장 대규모로 진행이 됐는데요. 아하. 이건 결과적으로 에이펙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이 성공을 하려면 이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네. 그리고 이 정부 정책의 기업 방침과 정부 정책의 그 의미 있는 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열고 있거든요. 그게 이 CEO 포럼이 먼저 개최가 됐고, 그 직후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저녁까지 있었죠. 그리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이후에 그 에이펙 정상들의 이제 환영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캐나다 정상 간에 지금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또 그런 다음에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네.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쯤 또 지금 한일 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간에 지금 한일 회담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은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이외에도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나머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여러 정상들과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양한 친교라든가 아니면은 이 만남의 기회를 가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년 내내 고위급이 모여서 회의를 해온 그 내용을 정상들이 만나서 쉽게 말해서 악수하고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3개월 동안 계속 줄다리기를 해오던 그렇죠.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됐죠.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네네. 타결이 될까 이렇게 크게 기대는 못했던 분위기였는데
타결이 됐어요. 그렇죠. 공식 발표 자체가 네. 아직도 그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측도 지금 뭐 타결이 임박했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정상회의 기간 중에 과연 타결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극적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타결이 됐고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7월 말에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할 때 전체적인 대미 투자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이 규모 이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네.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지금 외환이라든가 이런 국내에 이 통화 구조 이런 금융 구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년에 지금 상한에 1년 그렇습니다. 상한에 200억 달러로 지금 일단 타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그 부분을 되면 제가 안 그래도 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네. 극적인 타결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세부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네네. 원래 3,500억 달러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미국 측에서 전액 현금으로 현금으로, 달라라고 예, 예. 했었고 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융시장이라는 이런 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간 200억 달러 이내로 제한을 했거든요. 최대 200억 네. 달러 상한선을 했죠. 이 합의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네. 아마 지금 600억 달러 내지 700억 달러를 지금 현금으로 투자하는 그렇죠.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전체 2천억 달러 내에서 후속적으로 후속 행정부하고 이게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또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일거에 단기간 내에 한꺼번에 2,500억 달러든 3,000억 달러든 이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금 해나가는 여지가 지금 분명히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그중에 또 3,500억 달러든 1,500억 달러는 그 우리도 상당한 이익이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조선업 협력 네. 마스가죠. 부분으로 네. 이게 이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현금 투자 이외에 그럼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익 배분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도 뭐 다른 국가하고 형평성 면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면으로 지금 귀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외에도 반도체 과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뭐 대만과 같은 사례에 비해서 이게 오히려 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한미 양측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결과는 나왔다고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죠. 큰 고민을 해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그리고 말이죠.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오늘 오전에 있었죠. 네네. 부산에서 둘이 만났고 6년 4개월 만인데 그렇죠. 오사카에서 열렸던 네. 에이펙 정상회의 그렇습니다. 이후로 그 트럼프 일기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년 4개월이 걸린 거죠. 1시간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마쳤다고 하는데 아직 네네.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짧은 인사말에서 이게 대충 분위기가 나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 될 걸로 확신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 무역 합의를 이제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몇 가지를 논의했고 많은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근데 꼭 이제 의견이 강대국들 간에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그렇죠. 강론 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암시를 했대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는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 미중 양측이 지금 현재의 관세 전쟁을 너무 극단적으로까지는 이끌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일단 휴전 상태가 되거나 최소한 현재의 서로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지는 않지 않게 지금 계속 유예 기간이니까요. 네. 관세.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금 발언으로 볼 때는 일단 너무 고관세를 상호간에 주고받거나 아니면 히터류 같은 자원을 무기화하거나 이런 조치들은 이제는 서로 철회하기로 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릴 거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다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고 시진핑 주석이 남죠. 네.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무려 11년 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그 이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만큼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주로 이제 한중 간의 역사적인 인연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동안에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진 이 한중 간의 상당한 이 교류 협력 분위기 자체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도 기존에 있었던 지금 지난 수개월간 이어온 이 협력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다시 각자의 이익이 되는 걸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하나 이번에 주목되는 만남이 바로 타카이치 사나이 네네. 일본 신임 총리와 네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죠. 한일 정상의 만남. 아무래도 그 이전에 이시바 총리가 이어오던 이 협력의 기조, 예, 예. 한일 간 셔틀 외교, 뭐 여러 가지 이 협력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타카이치 총리의 그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네네.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많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는 이 같은 마당을 쓰고 있는 그렇죠. 이웃이라고까지 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한일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네. 그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을 이미 이시바 총리하고의 그 8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밝혔고 이게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와도 아마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이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도 네. 지금 여러 가지 해결 문제들 미국과 우리는 타결됐고 일본 타결됐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의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적인 공급망 안정들 그다음에 AI라든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협력들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편하게 지금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시바 총리의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신임 다카이치 총리 하에서도 그런 협력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스쿠니 신다스 한배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다카이치 총리 과거한 발언들에 비하면 좀 우려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총리에 선출되기 이전에 그렇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융통성 있게 앞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이시바 총리 때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쪽에서 상당히 먼저 많은 성의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나머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임 다카이치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나은 접근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이제 이 한일 관계의 협력이라든가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우리에게 과거처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느낌 잘 알겠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정상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하루 앞두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지금 속속 천년고도 경주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경주에 모이게 되는 이 주요 정상들 몇 면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자체가 지금 21개국 정상들의 만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1개국에서 완전히 이제 정상 레벨의 정상 레벨의 인사가 참가를 한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미 우리와 그렇죠. 이 정상회담을 가졌던 이 캐나다 카니 네. 총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비안토 대통령, 그 다음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퍼슨 뉴질랜드 총리, 그 다음에 앤서니 엘드니지 호주 총리, 이런 분들이 대거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도 회원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은 직접 오지는 못하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예브라로도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지금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에이펙을 구성하는 21개 회원국의 전 정상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를 연출을 하게 될 텐데 네. 이틀간 열리는 이 정상회의에서는 사실은 의제는 미리부터 정해져 있었고 많은 그렇죠. 것들이 논의가 되어 왔죠. 그렇죠.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에이펙과 관련해서 바로 작년에 에이펙도 그랬지만 지금 최근에 관심사들이 그대로 집대성돼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어요. 에이펙의 정신 자체가 회원국들 간의 이 공동 협력 그리고 공동의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근래에 들어서 가장 이제 지금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게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첫 번째인 거고요. 공급망. 네.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기후 변화. 이거는 뭐 대표적인 모든 국가들이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네. 신흥안보 이슈입니다. 이 신흥안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세 번째가 디지털 시대예요. 아하.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술 발전 또는 그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야기하는 게 또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윤리 규정 네. 발전의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각 국가들마다 똑같이 마주치는 인구 문제라든가 여기 있는 다문화 문제들, 포용과 성장의 문제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올해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AI, 배터리 이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회원국들 간에 공통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나가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주요한 회의 의제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이 2025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다뤄지는 이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관전 포인트로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를 하는 주체가 됐는데 어떤 이 외교적인 균형점을 찾아가야 네. 될까요? 뭐 우리 정부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균형이라는 게 등거리라는 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계적 기계적인 균형이 균형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균형이란 건 어느 국가와도 특별하게 척을 지지 않고 그러나 그 각 국가들 간의 양자 다자적인 역사적인 특수관계는 또 인정을 하는 이런 범위죠. 네. 바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8월에 그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미 경중식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들을 양자 관계를 특징짓는 이러한 시대는 지났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지 기존의 않습니까? 기계적 도식을 깼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대외 전략이 어떤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는 정상회의 일정 첫날 열렸던 그 한미 정상회담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봐요. 네. 다만 그 한미 관계, 한미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대외 정책의 축이면서도 또 동시에 다른 협력자들, 뭐 이게 지금 그 한중 정상회담 11월 1일로 예정되는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다른 협력자들과도 언제든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단순히 국제적인 의제를 그 우리가 한번 소개하는 측면이 아니라 네. 그동안 우리가 보면 항상 너무 한반도 문제에만 고착돼서 우리 얘기들만 하는데 중점을 뒀던 면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제 우리가 에이펙 의장국이고 네. 에이펙 의장을 이제 이 대통령께서 맡게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는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나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인구 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들을 국제적인 눈높이에서 다뤄나갈 충분한 준비가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스로를 알게 모르게 가두고 있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각국 정상 마지막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